요즘 제 주변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테무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시장 가격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좀 걱정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대문 도매 거래처도 잘 되는 것 같더니 매주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진짜 큰일 난 것 같다. 이러다 한국 패션 시장 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의류 사업을 하면서, 이 패션 사업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도 옷을 싸게 구매하려면 사실 지금도 얼마든지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뭐 옥션이라는 채널도 있고, 지마켓이라는 채널도 있고, 쿠팡도 있고, 이미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그 채널들은 뭐 무신사, W컨셉 이런 곳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곳들이죠. 쿠팡 빼고는. 근데 테무 때문에 패션 브랜드가 망가진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소비자가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브랜드의 스타일이나 감성,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도박하기 싫어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야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고, 이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 건데, 도박하기 싫어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뜻은 바로 품질을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신사나 W컨셉 같은 그런 패션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겉보기에는 똑같은 흰색 니트, 흰색 긴팔 니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10만 장, 20만 장 이렇게 판매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흰색 긴팔 니트인데 왜 굳이 사람들은 뭐 쿠팡에서 2만원, 3만원짜리 사지 않고, 왜 사람들은 굳이 브랜드의 제품을 5, 6만원, 6, 7만원 이렇게 주고 구매를 할까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나 지마켓, 옥션만 들어가도 똑같아 보이는 제품이 2만원, 3만원대 니트도 진짜 널려 있는데도 말이죠. 소비자가 도메스틱이던 뭐 해외 브랜드든 간에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첫 번째로 더 좋은 소재를 사용했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상품의 브랜드스러운 연출 방식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성적인 부분인데, 내가 이 상품을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그래도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난다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죠. 결국 이게 다 신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테무의 직진출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컨셉이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컨셉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패션 브랜드 중에 이런 곳들이 있어요. 자사몰만 운영하는데 사진을 정말 기깔나게 잘 찍어요. 진짜 너무너무 멋지게 잘 찍고 정말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주문하려고 보면 오더메이드,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멋있는 사진이 살짝 중국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 자동차 번호판이 자세히 보니까 그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간판을 자세히 보면 중국어가 써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배경의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타오바오, 뭐 그런 중국 도매몰에 들어가 보면 요즘 도매 시장에서도 정말 촬영을 브랜드처럼 진짜 멋지게 해서 도매 상품을 올립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셀러들은 그 상품의 멋진 사진을 그대로 사이트에 올리고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서 오더메이드 제품이라고 판매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오더메이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40만원, 50만원에 팔기도 합니다.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품들은 보세일까요? 아니면 브랜드일까요? 당연히 보세겠죠. 대량으로 생산해서 사진만 멋지게 찍어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가는 옷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브랜드에 네이밍을 붙이고 멋진 사진과 연출을 더하니까 진짜 더할 나위 없는 멋진 브랜드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데님 브랜드 할 때는 이 라벨가리, 그러니까 시장 물건으로 대체하는 그런 걸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청바지는 이 워싱이 돌아가기 때문에 워싱을 돌리고 나서 라벨이나 케어 라벨을 새로 달면 이 옷은 빈티지인데 케어 라벨이랑 라벨만 새 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데님은 유일하게 라벨 가리를 못하는 상품입니다. 뭐 여튼 정리하자면 요즘 보세들도 라벨 가리를 해서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게 비단 중국뿐 아니라 한국 동대문 제품도 마찬가지로 라벨 가리를 해서 판매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는
물건이 겹치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웬만해서는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정말 도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은 브랜드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튼 이 대기업들도 라벨 가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똑똑한 대기업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라벨 가리 상품도 일부 포함해서 장사를 할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발비도 덜 들어가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재고 부담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적은 투자 비용으로 높은 마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튼 얘기가 좀 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무와 알리의 직진출, 패션 브랜드와는 정말 조금도 연관이 없습니다. 조금 미세하게 영향이 있을까? 글쎄요, 저는 뭐 그 정도 때문에 영향이 있을 브랜드라면 애초에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지만 일반 보세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쇼핑몰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자체 제작하고 결국에는 브랜드 만들어서 브랜드로 이전시키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자체 제작 상품 걸고, 조금만 잘 되면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해요. 이게 보세 상품은 이윤을 남기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생산과 원가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리고 광고비를 조금이라도 내가 직접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니까 광고로 인해 매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순간, 뭐 대표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뭐 따로 노출을 끌어올 수 있는 매체가 없이 순수하게 정말 메타나 뭐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죠. 여튼간에 이 생산과 원가 구조 그리고 광고를 절감시키지 못한다면 패션으로 돈 진짜 절대 못 벌어요. 특히 쇼핑몰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돈 못 벌어요. 이 보세 상품만, 진짜 보세 상품 하나만 취급하는 쇼핑몰로 부자 됐다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저는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 결국에는 자체 제작 상품, 그러니까 뭐 브랜드의 상품이든 자체 제작 상품이든 간에 이 내가 직접 생산한 상품을 넣지 않으면 진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체 제작도 브랜드예요. 브랜드가 꼭 역사와 히스토리를 지녀야만 그런 게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보증하는 것 역시 브랜드입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있죠. 그것도 결국에는 노브랜드라고 말하는 브랜드입니다.